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지능과 문해력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을 취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대표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이해를 넘어 공감하신다면 5월 9일과 11일에 있을 제 특강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님 같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사업의 본질에 관련된 시리즈물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만약 제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제 막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그리고 만약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제 자식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먼저 1편에서는 인류가 사업을 만들어낸 방식을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 알아보며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분들을 돕는 그리팅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입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A가 살고 있었습니다. A는 뾰족한 나뭇가지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하다 보니 정말 잘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곧 A는 본인이 다 먹지 못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사는 친구 B가 방문합니다. B는 엄청나게 쌓인 물고기를 보고 A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A는 물고기 잡는 법을 B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B는 산에 사는 사람이라 바닷가 출신인 A만큼 잘하지 못했죠. B는 상심했지만 곧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쌓여있는 물고기를 산에 있는 마을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는 물고기를 가져가서 산에서 나는 과일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B가 가져온 물고기들은 산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B는 물고기보다도 더 많은 과일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B는 물고기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는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레에 가득 실은 물고기는 수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과일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결국 B는 수레를 더 만들었고 수레를 운반할 일꾼인 C와 D를 고용합니다. C는 아주 열심히 물고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체력이 워낙 좋아서 B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B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D는 체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고 C만큼 많은 물고기를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형태의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사업가는 근본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만큼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모든 사업의 기본 원칙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도울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잠시 쿠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다 모르겠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쿠팡에 물건을 올리고 광고를 돌려 판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 플랫폼은 바로 B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은 산마을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조업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은 A가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이 C, D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쿠팡이 하는 일은 이 산마을 청년 B와 같은 일이 매우 고도화된 것입니다. B가 중간에 수레를 만들었죠. 그 수레가 바로 내일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C와 D는 우리와 같은 개인 셀러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C와 D는 완전히 체급이 다릅니다. 이 C 같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신 분들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이미 갖고 있거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법을 깨우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체력이 부족해서 C만큼 일을 해낼 수 없는 이 D와 같은 사람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 대표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들은 D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그냥 열심히 해본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 체력을 기르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체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냥 열심히 매일 묵묵히 일을 한다면 과연 D가 C를 따라잡는 날은 올까요? 반면 체력을 기르는 일은 어떨까요?
당장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 체력 훈련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C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C가 이대로 발전 없이 반복만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시 D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물고기는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B는 이제 더 이상 수레를 몰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체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옮긴 물량의 10.5%를 받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B가 만든 수레를 빌려 물고기를 옮기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자 이제 산골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의 품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품질, 좋은 품종의 물고기만 판매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물고기, 맛이 없는 물고기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B에게 수레를 구입하여 판매되지도 않는 물고기를 쉴 새 없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E가 나타납니다. E는 바닷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조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개는 아직 그 가치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왕성한 E는 처음으로 조개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 조개의 살을 용기를 내서 먹어봤습니다. 조개를 먹어본 E는 이내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물고기의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E는 조개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를 산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개의 맛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E는 결국 물고기보다 훨씬 무거운 조개를 산으로 옮기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결국 조개를 다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처럼 호기심이 왕성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조개를 먹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E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쓸쓸히 생선을 옮기러 바닷가로 떠납니다. 자, 이제 F가 등장합니다. E의 조개 사업 실패를 가만히 보고 있던 F는 E가 버린 조개들을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깜짝 놀라게 되죠. F는 즉시 모든 조개를 넓은 바위 위에 올려두고 그 밑에 불을 지펴서 한 번에 굽기 시작합니다. 조개가 익는 냄새가 산골짜기에 진동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F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개를 무료로 먹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처음으로 구운 조개를 먹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조개를 더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F는 E를 찾아가 다시 한번 조개를 갖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개를 가져오면 물고기보다 훨씬 많은 과일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E와 F는 동업을 시작했고 조개를 운반하는 특별한 수레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산골 마을 조개의 왕이 됐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F는 마케팅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E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을 시도하는 사업가겠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조개가 넘쳐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새우의 이야기, 미역의 이야기, 소금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볼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D처럼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D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없이 그저 매번 반복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업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고단한 현재가 무한히 반복될 뿐이죠. 하지만 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을 시도해보고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는 F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E와 F가 만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E와 F가 하는 일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당장의 성과는 D가 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는 영원히 고단하게 수레를 끌어야 하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에 E와 F는 새로운 제품과 적절한 마케팅을 동원하여 이제는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대표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와 상황이 다를 테니 분명 다르게 반응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 반응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분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이야기에 화가 나신다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이야기에 설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오겠죠. 하지만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 D처럼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D 말고 다른 방법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만약 E와 F처럼 특별한 사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제 다른 영상들을 쭉 보시고 제 블로그에 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다른 글들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해내신다면 대표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 특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대표님 같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E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F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특강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5월 9일과 11일에 예정된 특강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